네, 1월 13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이것이 수사권 문제로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깔끔하게 특검으로 가기 위한 길이 여러 측면에서 막혀 있어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시죠? 네, 조금. 그러니까요. 예, 회의도 있으시고 네. 뉴스 위주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바꿨습니다. 14일 내일인데요. 나오지 않겠다. 예. 헌법재판소 출석하지 않겠다. 예. 신변이 위협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하도 말 바꾸기를 그냥 뭐 밥 먹듯이 해가지고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의 윤석열 피의자의 그 기본적인 어떤 기조랄까 그것은 탄핵 심판도 지연시키고 그리고 체포집행도 지연시키고 수사도 지연시키는 그러면서 어떤 그 보수 결집을 유도해내고 네. 윤석열 피의자를 대체하는 보수의 인물들이 없는 형국이니까 일종의 자기를 중심으로 한 어떤 반혁명이랄까 지금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네. 소위 혁명적 열기를 지금 보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조금 이제 실망하는 공수처의 어떤 집행 태도라든지 네. 어떤 무능한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 여전히 혁명적 열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속에서 윤석열 피의자의 재판 지연책이 이제 뭐 노골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재판도 수사도 뭐 그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도 대체로 그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면서 평생 법으로 사신 분이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시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중요 쟁점 중에 하나가 네. 주말 사이에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계엄 특검법을 하자. 특히 그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 뭐 물론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6시간에 한정해서 조사를 하자라는 주장이 나와가지고 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그렇게 주장한 것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예, 아니다라고 그랬죠. 예. 그렇지만 이미 뱉어놓은 말이 있고 그 네. 뒤에 아니라고 번복을 하더라도 왜 6시간에 한정을 했을까? 네. 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예. 6시간 이후에 현재까지 체포집행이 1차 체포집행이 이제 불가능으로 끝났고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네. 소위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이었던 그리고 여전히 여당인 것을 자임하는 네. 국민의힘이 이 내란 사태에 결코 방관자가 아니었다는 반증이죠. 틀림없는 그러니까 뭐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적이라든지 뭐 조사까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여러 의원들 뭐 윤상현 의원, 뭐 나경원 의원 이런 중진 의원들의 거의 내란 선전행위와 다를 바 없는 등의 그러한 현장에서의 얘기들 뭐 윤상현 의원은 저하고 방송도 꽤 했는데 네. 그런 분이 원래 아니었는데 이번에 정말 존재감을 반국민적으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형국인데 네. 정광훈 목사 앞에 가서 90도로 절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런 행태들이 결국은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집권 여당 국민의힘과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네. 6시간에 한정하자는 얘기는. 네. 근데 지금 철회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네네. 일단은.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특검을 새로 발의하면서 외환유치죄를 포함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뭐 오늘 아침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했지만 뭐 과거에 뭐 드작사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예, 예. 그 자료를 일제히 폐기하는 문제도 네, 또 확인이 네, 됐고요. 예.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뭐 많지 않습니까? 뭐 네. 오물풍선 원점 타격 네, 네. 또 뭐 등등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외환유치죄는 절대 안 된다라는 네. 주장을 합니다. 이 네. 문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어제 오늘 뭐 언론하고도 인터뷰에서 네. 정치권에서는 너무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짤막하게 용어 정리를 하는 폐단이 있어요. 네네. 길지 않게 하려고. 근데 외환유치죄가 아닙니다요. 또 외환죄도 아닙니다. 어느 이번 내란 특검 법안 어디에도 네. 그 외환이라는 표현은 한 군데도 없어요. 아 정말요?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는 전부 다 그렇게 외환유치죄로 얘기하죠. 쓰고 예. 있습니다. 네.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외환죄든 외환유치죄든 네. 다 구성요건 1차 단계가 적과 통모해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 당국하고 통모해야가 돼요. 예. 근데 통모한 적이 없어요. 원하는 대로 북한이 해주지 않았어요. 네. 이걸 고마워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통모가 네. 없기 때문에 외환죄, 외환유치죄 다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다만 우리 저의 어떤 군사적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하는 일반 이적죄, 네. 일반 이적죄는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일반 이적죄든 외환죄든 외환유치죄든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그런 표현은 없고 다만 드론이라든지 또는 네. 뭐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또는 뭐 원점 타격을 한다든지 또는 뭐 거기에 물론 조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날선 반응을 보이는 북한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파견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쟁을 유도하는 네. 혐의입니다. 그 짤막하게 정리하면 전쟁 유도 혐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전쟁 유도 혐의. 아,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내란 있습니다. 특검법에. 예, 외환에 외자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정동영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단장. 네, 단장님이시죠. 예, 그 기자간담회를 하셔서 네. 12.3 쿠데타는 내란과 외환유치죄 양방향이다. 네. 내란죄도 엄중하지만 외환죄는 천인공노할 범죄다. 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 외환을 통해서 이걸 빌미로 예, 쿠데타를 예. 일으키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신 건데요. 외환 유치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뭐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정동영 단장님은 정치적 레토릭, 정치적으로 규정을 한 의미고요. 예. 법률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환이나 외환유치죄는 성립될 수가 없고 없다. 일반 이적은 예. 가능하다. 근데 예. 그는 다 범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의도 우리 저 국회에서 또는 정당 차원에서 예. 논의를 할 때 예. 무슨 뭐 내란죄다, 예. 외환죄다, 외환유치죄다 이렇게 규정할 것이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를 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어떤 전쟁 유도 혐의, 네. 전쟁 유도 혐의,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론에서 기사를 완전히 오판해서 쓰고 잘못 있다. 쓰고 있는 거죠. 예, 완전히 기사의 프레임은 예, 예. 민주당에서는 외환유치죄를 네.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외환유치죄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는데 네, 네. 실제 민주당에서 낸 그 특검 예, 법안 법안. 안에는 네, 네. 그런 내용은 일체 외환에 예, 외자도, 외자도 없다. 네. 그런 어떻게 근데 이런 기사가 계속 이렇게 난무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잘 모르고 기사를 막 쓰는 건가요? 근데 주요 언론들이 전부 그 제대로 정리를 안 각으로. 해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윤선 취재 예. 편의점에서 제가 정리를 예. 하는 겁니다. 깔끔하게 네, 해주-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의원님 모시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전쟁 유도 혐의입니다. 예, 전쟁- 비상계엄의 분위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쟁 유도 혐의. 예, 맞습니다. 네. 그 형법 92조 이것은 외국과 물밑 소통을 해서 국가의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는 해당이 예, 안 된다라는 말씀 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북한이 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 체제에서 네. 또 북한하고 통모해서 평양에 보낸 드론을 게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쏴달라고 좀 바랬는데 안 안 쏴져가지고 지가 지멋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맞지 않는다. 외환유치죄는 아니고 전쟁 유도 유도 혐의다. 혐의. 예. 그러니까 그 전쟁 유도 혐의는 포함이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상태로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검 추천을 누가 할 거냐. 네. 이거 핵심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본질이죠. 예, 그래서 제3자 특검으로 대법원장 추천을 했는데 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러지 말고 대한변협 법학구소 협의회 이렇게 다자가 추천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좀 또 틀자 이런 네. 주장을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죠. 반대로 대법원장 추천에 의해서 특검이 개시된 우리나라 사례가 네. 13번의 특검 중에 4번이나 있어요. 4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없던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논리 중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구성하고 어차피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재판을 해야 될 당사자인데 그분이 네. 추천하는 게 맞느냐 예. 그런 논리 옛날에 다 했었어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네. 그거와 추천 행위와 예. 재판 행위는 별개의 것이다. 예. 관계없다. 예. 이미 네 차례 그런 예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생각은 지울 길이 없고 대법원장만큼 우리나라 3부 입법행정사법의 3부의 수장, 네. 3부 중에 한 분의 수장에 의해서 추천되는 것은 무게가 있잖아요. 네. 그거와 달리 변협회장 또는 무슨 법학교수 회장 민간 단체입니다. 거기에 이 엄중한 내란죄의 최종적인 심판 기구라고 할 수 있는 특검을 만드는데 그 민간 단체를 추천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들이 나라의 국정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인가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당 추천에 반대했다가 네. 이제 제3자 추천으로 하죠. 한동훈 대표 때하고 또 비슷한 논란을 그렇죠. 또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란 특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차일피일 시간을 벌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가 맞습니다.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때문에 그런데 여야 네. 합의해 와라. 그분은 그러니까요. 여야 합의가 무슨 뭐 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딱딱딱딱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네. 행정부에서는 합의라는 게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국실과장들이 yes 하기 때문에 네. 합의가 금방 됩니다. 예. 국회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서로 대립하는 완전히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두 정치 세력이 뭐 여타의 세력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대립 항쟁하는 곳이 국회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합의는 빵 찍어내듯이 안 됩니다. 수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오랜 동안 노력을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본적으로 개념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네. 저는 의문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힘이 받아들여서 합의하자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합의의 대전제는 뭐냐. 80%의 내란 특검법의 본질인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양보했다. 네. 예전에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거다. 예. 그럼 80% 그거를 환영한다. 수용한다. 예. 통과 가능성을 높여준 상태에서 네. 나머지 실무적으로 네. 특검 수사 대상 예. 또는 기밀 유지 예. 뭐 이런 등등은 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봐야지 뭐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제3자 특검을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다 또 뭐 예. 지금 내란 특검도 아니고 예. 계엄 특검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예. 예, 말장난 비슷하게 예, 가면 예, 반대를 위한 반대, 예. 말장난, 지연 그렇죠. 작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소통하시지 않습니까? 야당, 네, 네, 네. 여당 간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유상범 의원도 법률가이기 네, 네.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의 조정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네. 어찌됐든 이 내란 특검법안을 가지고 일소위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진행을 하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간사님 그리고 장동현 의원님 그리고 주진희 의원님이 나왔어요. 네. 약 3시간 동안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그중에 장동혁 의원만 견해 표명이 없었고 네. 유상범 간사님이나 주진희 의원이나 예. 이분들은 각 조문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심사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속기록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반대이긴 하지만 네.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 반대이긴 하지만 각 조문에 대한 심사는 성실하게 했다. 저는 그 점은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오늘 뭐 법사위 전체 회의 오전에 있고 이제 그렇게 그 통과가 되고 나면 말 그대로 양당의 원내 지도부의 최종적인 정치적 결단만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법사위에서 뭐 조문 바꾸는 거 없이 그대로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일소위 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네. 마지막까지 이 어떤 여야 협의에 대한 기대를 덮지를 말고 네네. 접지를 말고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동안 원했던 제3자 특검을 민주당이 받아들였고 비토권도 행사 안 한다고 하니 그거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수사 대상 범위, 네. 보안 문제 뭐 이런 등등 압수수색의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 등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 하면 예. 저는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나 뭐 두 분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를테면 지금 그
그 이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그리고 구속 수사를 통해서 일정 정도 수사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잡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네. 지금 사태가 계속 진정되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된다면 특검도 기일이 굉장히 무한정 늘어지게 될 네, 가능성도 네. 있는 건데 이 네,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떤 검토가 진행 중있습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울며 겨자 먹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체포 집행이 되면 공수처 수사가 빨라지잖아요. 네. 공수처 수사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공수처가 열흘간 윤석열 피의자의 신병을 갖고서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넘기고 검찰이 그걸 가져다가 다시 또 열흘 동안의 구속 기간을 그렇죠. 더 추가해서 예. 마무리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12.3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주요 혐의자들이 다 구속 기소가 됐어요.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잔챙이는 아닙니다. 잔챙이는 아니고 윤석열을 뺀 나머지가 다 잔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국무회의와 관련된 또는 노상원을 넘어서는 그냥 네. 군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네. 이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부안해동하고 선전하고 선동하는 행위들 네. 그거는 국민의힘이 무관치 않다는 느낌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떤 민간 영역에서 네. 또는 지금 그 안보실 대통령 안보실이 과연 전혀 무관할까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전혀 무관할까 하는 그런 등등의 의심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검찰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 검찰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러나 윤석열 정작 수괴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와 검찰이 다 손을 보고 다 기소를 하게 돼요. 네네. 그러면 공수처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되고 당연히 이중 기소를 못 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늦어지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우라통이 터지고 말이 안 되는 면이 있지만 네. 반대로 늦어지는 만큼 특검만 통과된다면 특검의 수사 여지가 네. 내란죄 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 여지가 남아 있는 그런 다행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네네. 그래서 어느 쪽을 더 우선해야 될 거냐. 아하.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윤석열 피의자의 신병은 적어도 구정 전까지는 확보가 되는 것. 예. 그리고 나머지 수사가 되고 적어도 16일까지 이 내란 특검이 네. 통과되고 예. 최상목 대행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공수처에 의한 최소한 공수처가 면목이 쓸 정도의 신병 확보와 1차 수사와 예. 특검에 의한 2차 수사 네. 윤석열에 대한 예, 예. 2차 수사가 같이 조화롭게 예.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수사의 범위가 국민의힘까지도 확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자. 내란 선동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또 국민의힘 안 받겠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야박한 사람이라 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 어차피 일소위 법사위 일소위 제가 위원장으로 네. 있는 소위 속기록은 다 공개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이 특검 법안 수사 대상 중에 계엄 해제의 표결 행위를 방해한 행위가 네. 딱 박혀 있어요. 표결. 근데 우리는 표결 방해의 의심을 갖고 있죠. 네. 그런데 그날 속기록에 보시면 알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고 그랬냐. 그거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자기들이 일종의 자박이라고 하죠. 예. 어떻게 자박이라는 표현을 알죠? 자백이 아닌 자박이에요. 예. 자복이에요. 자복. 사실상 자복을 했다. 자복을 한 거예요. 예. 자백은 이제 수사 단계에서 예, 하는 예. 얘기고 자복을 한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한 번도 예.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건 추경호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달라는 얘기예요. 아 그럼 진짜 잘못했구나. 예. 진짜로 의심받을 짓을 했구나. 6시간으로 제한하자고 하는구나. 그래서 예. 알리바이가 다 드러나네요. 드러나잖아요. 예. 알리바이는 면책을 할 때 알리바이지만 이거는 죄를 졌다라는 의심과 관련한 알리바이잖아요. 예. 희한한 일이다. 희한한 일이다. 근데 이게 이제 협상 과정에서 빼달라고까지 대놓고 야 이거 좀 빼줘. 추경호 대표 겨냥한 거잖아. 막 이렇게까지 실명을 얘기하면서 난 그래서 참 웃긴 사람들이네요. 저 집안이
네. 예. 참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걸 빼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없어요. 예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네, 예. 그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을 못 오게 당사로 집결을 하게 하고 본인은 또 의사당 빠져나가는 장면을 또 묘하게 또 제가 포착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추경호 예, 대표 참, 나가는 예, 장면을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어쨌든 국힘은 빼박이다. 근데 자기들 문제가 걸려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 이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썰에 의하면 그걸로 지난번 탄핵 소추 의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특검법 198표 한 두 표 모자란 이럴 때 등등해서 중진 의원들이 그걸로 설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전해지잖아요. 네네.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관한 게 아니구나라는 의심.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상현, 나경원 등등등등 심지어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안내까지가 일련의 행위들로 예. 이것이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구성된 행위가 아니라 이것에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12.3 비상계엄과 무관하지 않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부안해동 행위들이 있을 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특검이 아니라 특별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5.18 특별법처럼 12.3 내란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에 준하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안 그러고는 또 우리 사회에서 또 한 번 또 이런 방식의 내란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처럼 다시는 나치에 부역하는 일이 없도록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례법 네. 특별법을 만들었었고 나중에 그것이 유야무야되긴 했지만 그런 역사들이 있고 5.18 광주 민중항쟁과 관련된 특별법이 있었고 특검이 도입이 되고 또 저 뭡니까 그 박근혜 때의 그 세월호 네. 그런 것들도 다 도입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특검에 네, 예, 집중해. 특별법까지 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 멀다. 너무 특검에 집중해야 될 때인 것 예, 같습니다. 타이밍이다. 네. 내일 윤 대통령 만약에 출석을 안 하면요 헌법재판소에 그럼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리인까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리인, 네. 대리인들이 나오면 박근혜 때 뭐 대리인들이 다 나오고 본인은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뭐 탄핵 재판 돌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네. 다만 대리인이 안 나오면 내일은 공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안 나와도 대리인이 안 나와도 네. 본인은 물론이지만 예. 대리인이 안 나와도 재판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버티는 것도 딱 내일 내일 하루에 불과하다. 예.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예정된 바대로 나오든 안 나오든 탄핵 심판은 진행이 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이기 때문에 버텨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네.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 지금 뭐 그동안 뭐 온갖 그 감언이설을 하면서 지금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에 협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지만 지금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진짜 국민들이 야 이 정도 수준이었나 싶은 정도까지 찌질하죠. 그러니까요. 정말 많이 찌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한남동에서 나오지 않고 지금 뭐 경호처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심각하죠. 예. 그리고 실제로 한겨레 신문 어제 저녁에 네. 나온 단독 보도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건데요. 네, 네.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예. 경호처 직원들의 그 증언이 지금 계속 폭로가 되고 있는 네. 건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네. 기본적으로 박종준 그리고 출석한 시설 뭐 본부장이 있었죠. 네. 예, 그 뭐 사람 이름이 갑자기 아무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소위 온건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출석을 해서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경찰 국수본에. 네. 김성훈 차장 지금 직대하는 그리고 이광호 소위 입틀막의 당사자인 경호본부장. 네. 이 사람들은 김성훈은 지금 체포영장이 신청됐다고 하는 거고 네. 이광호는 세 번째 오늘 출석 요구를 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강원파 이 중에서 그 박종준 말고 출석한 사람 이름이
지금 출석한 사람 이름 저희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진아 중요한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비안전본 이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 이 양반이 외곽 경비 관련된 군과 예. 경찰력을 지휘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체포집행의 저항선에서 외곽 경비는 다 무너졌다고 이제 보면 돼 네. 있습니다. 예. 군과 경찰은 예, 무너진 거고 지금 그러면 내부의 소위 지근거리 경호, 네. 소위 이제 근접 경호하는 이광호만 지금 남은 셈이에요. 이광호 김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만 지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 않을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 이러한 내부 사정들 예를 들어서 뭐 게시판에 글이 올라갔는데 그런 내용을 김성훈 직대가 지우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장급들이 반발했고 그래서 뭐 전산 방법으로 했지만 다시 또 살렸고 하는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는 거 네. 내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분 없는 짓인가 이제 지쳐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뭐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 발표를 네. 뭐 해서라도 뭐 그런 극단적인 그러한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이러한 네. 것 전부 다가 거의 마지막 선까지 와 있다. 거의 마지막 선까지. 네. 이런 상황에 그래서 크게 오랫동안 버티기는 어렵다. 특히 중요한 것은 김성훈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 발부만 된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네. 박종준은 출두했습니다. 예. 이진환 출두했습니다. 김성훈은 지금 출두 안 하니까 체포영장을 받았어요. 예. 체포영장 없이 윤석열 체포집행에 들어갔는데 김성훈이 이광호가 현장에서 관저 앞에서 몸으로 네. 대항을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현행범.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나는 현행범 아니다. 나는 정당한 대통령에 대한 경호권의 행사를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예. 거기서 논란이 벌어지는데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서 가져가면 예. 현행범이 어쩌니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광호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이광호도 마저 체포영장 신청을 하고 네. 체포영장을 갖고서 예. 즉 김성훈 이광호에 대한 체포영장을 딱 갖고서 공수처가 국수반하고 같이 들어가면 거의 저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한 희망적인 측면은 네. 어쨌든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공수처에 네. 선임계를 냈다는 거. 그러니까요. 공수처 수사권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선임을 했다는 어제 선임서를 것은 했어요. 어쩌면 체포 집행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네. 끌려나갈 수도 있다. 아니면 스스로 출두하겠다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앞으로 있는 것이다. 네. 아, 스스로 출두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하게 수갑 채워서 꼭 끌고 가야겠냐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외곽 경비는 경호는 다 무너졌고 무너졌고. 근접 경호가 요거만 딱 체포영장만 받아들면 네. 거의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성훈, 이광호 중심으로 해서 부장급들 10명 예. 정도이고 나머지 경호관 500명 대부분?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 반발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그 과부장급들에서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공수처가 집행을 할 때 협력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틀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핵심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광호 본부장 그리고 김성훈 차장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네. 두 사람을 끌어낸다고 하면 네. 스스로 걸어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예. 참 여러 사람 고생시키고 여러 사람 힘들게 그렇죠. 하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주 안에는 끝나겠습니까? 지금 다음 주면 이제 제가 이번 다음 주가 지금 연휴로 들어가는 시점이 아마 이게 추석 설 명절 직전까지 유효 기간을 잡은 체포영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광호 오늘이니까 오늘 출두 안 한다 그러면 체포영장 신청 발부 적어도 월, 화, 수까지의 상관, 수까지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장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월, 화, 수. 예. 오늘부터 사흘. 오늘은 조금 시간이 이제 오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광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